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거래 첫날부터 수요가 몰리면서 11개 ETF의 하루 거래 규모는 무려 6조 원에 달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가짜 뉴스도 나고 네. 결국에는 승인도 되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측하셨던 것처럼 승인이 됐다라고 네, 보면 네,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미 이제 여러 개의 전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100%로 승인은 날 거다라고 음, 보고 있었고, 근데 가격이 이제 미리 반영이 됐으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관심사였죠. 그 이후라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네요. 그렇죠. 네. 어제부터. 네. 시작이어서 지금 쭉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 왔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ETP 승인한다라고 했는데 ETP는 네. 어떤 보통 어떤 이제 개념인가요? 저희는 계속 ETF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ETF가 굉장히 입에 익어 네. 있는데, ETF는 이제 F가 펀드고요. 네. 보통은 ETN이라는 또 지수 상품이 있잖아요. 그거랑 ETN이랑 ETF를 합쳐서 통칭하는 걸 ETP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유럽 제가 뭐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ETP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공식 성명에도 ETP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의미는 없는 것 없다. 같습니다. 네, 뭐 ETP라는 용어는 어쨌든 통칭이니까 네. 그 안에 ETF가 포함이 된 것이고, 사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버텨오긴 했고, 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승인 발표를 할 때도 일말의 이유는 얘긴 했지만 네. 좀 분석하시는 게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거절을 하다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승인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제 그러니까 승인문을 직접 읽어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 읽어보면은 어떤 뉘앙스냐면 정말 승인하기 싫다. 근데 어쩔 수가 없네. 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막 뭔가 이 헤어지는 연인처럼 발차기를 막 해요. 야, 내가 승인해주지만 암호화폐 여전히 사기로 가득 찬 그런 위험한 동네고, 너네 조심해야 된다, 네, 투자자들. 네. 이거 되게 심각하다. 약간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8월 말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가 네. 그 ETF 원래 운용하던 이제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 있었는데 그걸 ETF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절했거든요. 근데 거절을 당하니까 우리 왜 거절했어? 이거 부당한 것 같아라고 법원에 제소를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겼어요, 네. 그레이스케일이. 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딱히 SEC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추가 이유가 있으면 소명하고 아니면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승소가 확정이 됐고 네. SEC가 별다른 이유를 대질 못했어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만약에 거절을 했을 때 똑같은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패소를 했는데 일부러 뭔가를 지연시켜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유가 생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래서 거네요. 이제 게리 네. 겐슬러 본인 자체가 네.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좀 더 밀접하게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싫지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안에 보면 암호화폐에 대해 각종 악담을 막 해놨는데 여기도 좀 어느 정도의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면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다음에 통과될 암호화폐 ETF는 뭐지라는 생각을 네. 하게 돼요. 네. 보통 이제 지금 이미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빠른 그 신청 마감 기한이 올해 5월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SEC 입장에서 조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아직까지. 근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부를 할 만한 요인이 그만큼 훨씬 적었던 건데, 이거는 증권 가능성도 있고 시장 조작의 가능성도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요소들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고려된 아마 성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좀 일관되게 비트코인과 같이 좀 승인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네. 증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논거가 SEC 측에서 좀 가지고 있나 보죠. 약간 거절할 논거가. 그러니까 이 승인에 대한 논거도 있고 네. 거절에 대한 논거도 네.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핵심 논거가 뭐냐면 이미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다. 근데 이 선물 ETF와 현물 ETF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해줬으니까 이걸 안 해줄 이유는 없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이유를 내봐라. 근데 이유를 못 대니까 승인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이더리움 ETF도 똑같은데요. 이더리움도 선물 ETF가 이미 승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해줬는데 왜 현물 안 해줘? 이 이제 논거가 찬성의 논거, 통과의 논거가 될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SEC가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증권성이 있다 이런 논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과정을 좀 지켜보는 이제 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승인은 뭐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예측했던 부분이고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흥미진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결국에는 뭐 시장의 판세 궁금하실 거고요. 앞으로 뭐가 달라질 건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먼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제 뭐랄까 얘기를 먼저 짚어놔야 될 네. 게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맞아요. ETF가 네. 생겼지만 네. 이제 기사가 났죠. 금융당국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동안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계는 다 똑같아서 아주 최신 기술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잘 못 따라가시고 그리고 최신 기술이 나왔다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자산들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부를 불려오신 분들은 신종 자산이 나타나면 일단 이거 주식에 들어와 있는 돈, 부동산에 들어와 있는 돈을 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경계하고 네. 반감을 가지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소에서 ETF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주식의 형태로 거래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비트코인이.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사실 이게 개인적인 호오와 이걸로 돈을 버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의 어떤 가격 인상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추측한데. 네. 왜냐하면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니까요. 네, 돈이 보이니까요. 네, 오르는 그렇죠. 게 보이면 사면은 관심을 돈을 벌 텐데 네, 관심 이런 가질 건데 수밖에 없죠. 현물을 보유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네. 근데 ETF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좀 해볼까? 이런 수요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저변이 확대되는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특히 미국 사람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해요. 네. 펀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근데 펀드 같은 경우도 펀드를 결성했을 때 이 펀드는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겠습니다가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 당연히 없겠죠. 신종 자산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양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죠. 사실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면 처음에 좀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기관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비트코인 어떻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가격이요? 네, 가격이요. 가격이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이게 이제 내러티브, 이 서사, ETF, 현물 ETF가 엄청난 호재일 것이다라는 네. 서사가 시작된 게 사실 이제 제 기준에서는 작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많았어요. 네.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신청을 하면서도 사실 저게 되겠어? 약간 이런 시각도 있었고 또 뭐냐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아, 돈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작년 6월에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하면서 이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이제 내러티브가 맞아요, 맞아요. 서사가 네. 확산이 된 거거든요. 요때 가격을 보셔야 돼요. 요때 가격이 25,000달러 정도입니다. 지금보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네. 전에 보니까 한 46,000달러 네. 정도. 그러면은 그때 대비해서 2배 조금 못 올랐네. 예, 2배 조금 못 오른 네. 거죠. 제가 보기에 다른 상승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있더라도 미미할 텐데 그래서 선반영이 많이 된 상태다. 승인 자체로 인한 호재.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뭐랄까 양성화 효과, 네. 아까 얘기했던 막연한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가격에 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가격은 오른 상태로 지금 우리한테 와서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이 ETF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 현물을 가져다가 특정 이제 수장고 같은 데다 저장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현물에 대한 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로 계속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ETF의 시가총액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딘가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강제 견인되는 가격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얼마만큼의 순매수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승분을 일단 봐야 되고요. 네. 얼마나 많은 ETF가 발행됐는지, 그리고 이 ETF 발행분이 새로운 수요여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 기존에 계신 기존에 분들. 뭐 투자하던 네, 것들이 네, 들어와 봐야 네. 큰 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규 수요가 창출됐는가. 그러면 꽤 많이 됐다. 그럼 이제 이거 경향성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막 슈퍼볼 뭐 이런 주요한 어떤 미국의 행사. 큰 대목 네. 행사들마다 이제 블랙록이니 뭐 이렇게 광고를 막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거래를 할 텐데 결국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조금 가격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안 그래도 그 시장 댓글 같은 네. 것도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느라고 보니까 이미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근데 거예요. 이게 가격이 좀 애매한 것이 네. 보통 이제 첫날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셀더 뉴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승인이 됐고, 보통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출시 첫날 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시하기 몇 시간 전부터 가격이 계속 올라서 결국에 연고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49,000달러까지 갔었고, 근데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46,000달러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떨어졌다고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도 조금 어렵고. 네, 원래 네. 46,000에서 시작했다가 네. 9,000 갔다 다시 6,000 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매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 교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 네. 해주셔야죠. 네. 네. GBTC,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네.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할 때 이 SEC한테 승소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원래 운용을 하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 있어요. GBTC라는 상품이 있는데, 요 상품 안에 비트코인이 60만 개 이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품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신탁이니까 네. 비트코인을 근데 이제 옛날부터도 이런 수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현물을 보관을 할 수는 없어. 난 기관 투자자라서. 근데 저 효과는 누리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주식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감싸서. 네. 근데 이 상품의 이제 크나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사잖아요. 그럼 내가 비트코인으로 이걸 바꾸고 싶어. 바꿀 수가 없어요.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반짝 각광을 받았어요. 막 프리미엄 붙으면서 각광을 받았다가 근데 가격이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이거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한때 마이너스 50%까지 붙었었던 굉장히 이제 좀 풍운화 같은 그런 예, 그런 이제 네. 상품인데 지금은 굉장히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지금 거기에 62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ETF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상식선으로 이제 물어볼게요. 이걸 마이너스 50% 할인된 가격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ETF로 바뀌면서 처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으면 처분할 것 같거든요.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0만 개 중에 몇 개가 나오느냐가 시장의 되게 관심사였어요. 60만 개면 또 어마어마한 숫자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2,100만 개가 총 발행량이거든요. 네. 근데 60만 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 어제 결국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총 거래량이 합쳐보니까 한 46억 달러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여태까지 미국에서 발행이 됐던 ETF 첫날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뜯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GBTC가 판 거는 마이너스 효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GBTC가 판 거를 이제 갈아탈 수가 있잖아요. 이 GBTC는 수수료가 비싸요. 운용 수수료가. 근데 딴 데는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아타게 되면 이거는 그냥 0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시쳇말로 똔똔. 네. 그냥 그리고 옮겨 옮겨 탄 탄 거죠. 네. 그리고 GBTC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신규로 다른 이제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효과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0 마이너스 다 산수를 해서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시간상 총 거래량만 나오고 세부 내역은 아마 오늘 오후나 저녁 정도에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봐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 좀 추이가 보인다. 그렇죠. 이제 네. 이걸 보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어떤 주제를 잡겠죠. 아, 이게 뭐 요란했지만 신규 매수 효과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시각인데 투자 조언이 아니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GBTC에는 이제 60만 개 정도의 물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GBTC는 운용 수수료를 1.5%를 받아요. 다른 데는 뭐 많아봐야 0.25, 0.2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한 6배가 적잖아요, 수수료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두느니 딴 데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 물량은 결국 다 나온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판매만 하고 재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수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60만 개 중에 지금 제가 수기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어제 한 4만 8천에서 5만 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하루에만. 네.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양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한 10일 정도는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거나 보합 상태의 가능성이 있지만 네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네. 네, 굉장히 좋죠. 네, 그 신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광고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양지로 나왔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이점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에 60만 개가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격에 선반영된 그 부분이 있다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그냥 법원에서 오케이 해주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물량, 약간 잠재적인 매도 폭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이걸 다 받아냈는데 가격이 46,000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네. 이건 굉장히 호재죠. 그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가 생겼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던 기존 방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닌데 네. 이것도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심각해졌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운용 수수료가 0.25%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거래 수수료가 그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면 이거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좀 이제 ETF로 보관하는 게 훨씬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코인에 심취해 있지 않은 투자자한테는 훨씬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편하고 네, 네, 편리하고. 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가는 사람들이 일로 와서 거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수수료가 결국에는 낮은 쪽으로 사람이 또 수수료 아깝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일 아까운 게 주차비랑 그것도 이자인데.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UI나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이제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ETF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는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도 보면 레버리지 있고 인버스 있잖아요. 네. 그 2배, 3배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지금은 말하자면 1배짜리 레버리지가 지금 이제 출시된 ETF인 거고 아마 요게 이제 자리를 잡는 순간 뭐 인버스 1배, 뭐 레버리지 2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이거는 한국 시장이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는 지금 현물 사는 거 이외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새로운 네.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 앞서서 이제 저희가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제 오늘 나온 가장 그 비트코인 관련한 핫한 기사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죠.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못하겠다 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상품을 막 만들려고 하다가 네. 이걸 다시 걷어들였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고 뭐가 좀 문제인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이제 그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로 정해져 있어요. 네. 포지티브 규제가 뭐냐면 이 법문에 정해져 있는 시행령이나 이런데 딱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상품이 아닌 네. 거예요. 근데 아닌데 이거를 증권사가 취급을 하면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 위반이니까 하지 말아라. 법 위반이라고도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다. 네.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 요청을 한 것이 네. 어제 기사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약간 문제거든요. 문제라서 당분간은 한국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초기 시장 선점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어요. 뒤처지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뒤처지는데 법을- 그거는 네. 이제 나라님들의 네. 그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개인 투자자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질 게 없어요. 그동안에도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뭐 파생 상품 네. 같은 거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제 기사에서 이제 잠깐 뭐 관계자 멘트가 인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냐, 왜 이게 위험하냐. 국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ETF를 만약에 샀는데 그게 가격이 막 어떻게 돼서 잘못돼서 결국에 이제 더 시드머니가 줄어든 채로 회수가 되면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줄어드는 약간 그런 효과니까요. 근데 그 뭐 얘기는 알겠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냥 뭐 이게 쇄국해야 되는 거고 이미 지금 나가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증권사가 더 좋을 수 있다. 네. 해외 거래소, 뭐 근본도 모르는 해외 거래소에서 막 위험한 거래를 하느니 차라리 잘 알려진 한국의 이제 증권사에서 ETF로 거래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대표님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사실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앞서서 그 승인 결정문 내렸을 때 굉장히 진짜 해주기 싫은데라고 하면서 읽었다고 내용이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수적으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미국에서 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게리 겐슬러 의장이 조금 독특한 위원장인가요? 어쨌든 위원장이 네. 독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해임시켜야 된다라는 그 국회의원들도 많거든요. 네. 의회 의원들도 많고.
근데 추측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하는 그 중지를 좀 모아보면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이나 뭐 이란 같은 좀 이제 약간 악의 축으로 정의를 규정으로. 해놓은 네. 그런 국가들이 이런 암호화폐 해킹이나 이런 걸로 무기 자금을 이제 소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 미국에서는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게 그다지 저는 약간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계속 그래 왔어요. 2018년 초, 2017년 말에는 막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 네. 막 법무장관이 네. 얘기하고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것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인정의 의미가 강해요. ETF 승인이라는 게 어쨌든 싫든 좋든 떠밀렸다면 더 큰 의미죠. 사실 어쩔 수 없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떤 자산으로서 공인을 한 거잖아요. 투자해도 된다. 우리가 뭐 어쨌든 ETF로 해서 이거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승인을 네. 한 의미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 추세에 좀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5년 정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대표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지켜보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네. 뭐 이미 다른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 비트코인의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약간 독립성, 어떤 탈중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산 가치에 많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이제 ETF로 거래가 되고 너도 나도 ETF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비트코인 P2P 거래 아무도 안 하게 되면 비트코인 자산성은 또 떨어져요. 이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약간 기란 네. 관계 같은 네. 그런 이제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복잡하다. 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포맥스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